숙제 없었어, 그녀라. 왜 그래? 없었어요? 숙제를 어떻게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얘한테 왜 그래? 그녀라, 책 좀 펴놔. 오늘 단원 평가를 위해서 그 앞에 속력부터 정리하면서 뒤에까지 나갈게요. 책은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면 116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운동이라는 건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운동이 빠르다, 느리다, 이 물리량, 크기 차이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속력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물체의 속력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었지? 자, 민재야, 속력 어떻게 구해? 그렇지. 거리 나누기 시간. 시간당 이동거리에서 시간분의 이동거리. 거리의 단위 미터 사용하고 시간의 단위 초를 사용한다면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시간 동안 킬로미터를 간다 하면 킬로미터 퍼 아워 사용하고요. 그래서 단위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가 이거인지 계산을 따로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물체의 평균 속력이라는 걸 구하는데 이 평균 값이 자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200m를 5초 동안 갔다 왔다 하면 이때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 자 5초에 200m니까 속력은 40m per 세크 이렇게 구하면 돼. 여기 중간에는 내가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뭐 왔다 갔다 하겠지. 그래서 이거를 표로 나타내면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시간을 일정하게 가겠지. 해서 처음 위치에서 중간에 얼마 해서 마지막에 200m다. 이 표를 보고 평균 속력을 구해라 하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 하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만약에 이때 내가 요거만큼의 평균 속력으로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이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평균 속력을 안다면 곱하기 시간 하면 또 이때 10초 동안 이동거리 알 수 있죠. 단 이때 얘가 평균 값이어야 돼. 중간에 또 속력이 막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요 표를 통해서는 평균 속력은 시간당 총 이동 거리로 구하면 되고 그리고 일정한 속력이라면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은 이때 10초 동안 총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속력은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체 운동에 따른 시간, 속력, 이동거리 그래프들이 각각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하게 이동했다? 자, 오른쪽이 이동 방향인데 0.1초마다 사진을 찍었는데 얘가 0.1초마다 1m씩 이동했다 라고 하면 얘는 그래프 두 가지로 만들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시간, 이동거리. 그러면 0.1초, 처음은 당연히 0m겠지. 0.1초에 1m, 0.2초에 몇 미터? 1m에서 1m 추가요 하면 총 2m지. 그래서 자, 요렇게 예를 들어서 0.5초 동안 총 간거리가 5m다. 자, 그럼 요거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건이야, 이동거리 나오고 시간 나왔으면 이 그래프가 알려주는 사실은 뭐야? 그치, 속력이지. 속력은 그래프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 시간, 마지막, 이동거리 하면 얘죠. 아까 표처럼
표에서 시간 이동거리면 시간당 이동거리에서 속력 구했듯이 여기에서도 자 시간 이동거리 계산하면 평균 속력 구할 수 있죠? 0.5초 동안에 총 5m를 갔으니까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은 얼마? 10m/s.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찾을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래프 자 0.1초에 1m 0.1초의 순간 속력은 얼마야? 0.1초에 1m야. 그럼 얼마야? 10m/s. 0.2에 2m야. 20이야? 10. 0.3에 3m. 0.4에 4m. 10. 0.5에 5m. 매 순간 10m/s의 속력으로 일정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리자. 그러면 처음 0.5초 동안에 계속 일정한 10m/s의 속력으로 일정한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이 그래프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이동거리지. 얘가 아까 0.5초에 5m 갔어. 0.5초에 10m/s의 속력으로 간 거리, 면적의 넓이 얼마? 0.5 곱하기 10. 0.5 곱하기 10. 자, 어려운 거 마시고 쉬운 거 틀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0.5의 마지막 이동거리가 5.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자, 그래프를 만들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에서 X축, Y축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문제 푸는 애들 되게 많아. 이거 꼭 주의해서 알아주세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한 애들은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한 일자 그래프가 나오고 그리고 이동거리 시간에서는 이동거리가 계속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가 속력이야. 여기가 이동거리야. 아니야 시간이야. 자 민재야 5초대 속력은 5초대 속력은 또 눈 안 보여? 그래프 이거 실용 문제지. 5초대 속력은 얼마니? 그냥 읽으면 돼. 9.8. 얘가 처음에는 0이었는데 점점점 속력이 커져서 5초대 나중 속력이 9.8이 됐다는 거야. 5초대 속력이 얼마니 하면 5초 X축, Y축 연결해서 9.8 해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초 때 얘가 뭐 2.7 나왔다. 1초 때 속력은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거리일 테니까. 그래서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속력을 물어본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읽어주면 되는 거야. 계산하고 이런 게 할 게 없어. 이 그래프를 그대로 보면 돼. 자, 일정한 속력의 그래프는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얘네들을 자 어려운 말로 과하게 어려운 말로 묶어주죠. 등속 방향까지 일정하면 한 방향 직선 운동이다. 등속 직선 운동에 예가 있어. 주변에 물체의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게 뭐가 있지? 에스컬레이터, 홈플러스, 롯데마트 가면 에스컬레이터 다 타고 올라가죠? 자, 또 뭐 있지?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거? 그렇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안 돼. 그 다음에 무빙 워크.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 시우야, 컨베이어 벨트 언제 봤어? 봤어? 공항에서? 맞아. 공항에서 짐 찾을 때 나오지 않니? 빙글빙글 내 거 어딨어? 막 찾잖아. 그리고 공항에 무빙워크 있지? 그치? 응? 공항 최근에 갔다 온 사람 누구니? 없니?
우리나라 사람만 무빙워크에서 걸어 다닌다며? 응? 외국 사람하고 막 공항에서 봤을 때 무빙워크에 막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그럼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룰이 있잖아. 비켜줘야 되잖아. 빨리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길막하고 있으면 욕먹어야 돼. 참 성격 빨라. 뭐든지 딱딱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건 등속직선인데 이 두 개의 그래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체 운동이 낙하하는 경우가 있어. 낙하하는 물체 운동은 속력이 점점 증가해. 그래서 이것을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이렇게 얘기해. 물체가 떨어지는 방향이 아래쪽인데 얘가 떨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외부의 힘을 받거든? 그 외부의 힘이 뭘까? 중력. 중력의 범위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체를 낙하했을 때 속력의 변화는 계속 힘이 증가해서 증가하는 가속되는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처음에 예를 들어서 1m 갔어. 1초 동안. 그 다음에 2m 추가요. 또 2m, 3m 추가요 해서 자 1m에서 2m 추가하면 3m, 또 3m 추가하면 6m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자, 시간당 이동거리를 표시한다면 처음은 당연히 0이고 0에서 1초 동안 간 거리가 1m 그리고 1초에서 2초 동안 추가 2m에서 3m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증가. 요거 뭐야?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있지? 그치? 그래서 등가속도하고 저기 있는 등속직선 운동하고는 그래프가 다르다. 자, 그리고 속력, 시간 그래프야. 자, 처음 속력은 1초에 1m 갔으니까 속력은 1m/s. 1초에 2m를 갔으니까 2m/s. 3초에 3m, 이동 거리만 따지면 1초 동안 3m를 갔으니까 이거 3m/s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은 0이고 1초에 1m/s, 2초에 2m/s, 3초에 3m/s. 사람들이 요거하고 자꾸 헷갈려 해요. 그래프에 있는 X축, Y축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이 되고 요거는 등속직선 운동에 해당이 된다. 요거 알아두세요. 저 에어컨 소리가 차라리 사람이 코 고는 소리 같지 않니? 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어.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 1번이야, 2번이야? 낙하하는 사과. 1번. 낙하하는 사과 1번. 자, 민재야. 컨베이어 벨트야. 1번이야, 2번이야? 컨베이어 벨트야. 1번 그래프야, 2번 그래프야? 2번. 그치, 컨베이어 벨트. 자, 리프트. 에버랜드 가면 리프트 타고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그죠? 리프트. 그거 또 뭐라고 하지? 케이블카? 여기서 중간에 덜컥 이거 말고 우리가 정확하게 잘 만든 케이블카는 속력 변화가 제로여야 돼. 일정하게 가야 안전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덜컥 이거는 아니야.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일반적으로 리프트, 케이블카, 뭐 컨베이어 벨트 다 요 일정한 그래프를 기본으로 한다고. 변화가 있을 때 딱 떨어지고 그게 딱 끊겨. 떨어지면 1번인 거지. 그 차트를 달리는 사람들? 차달람이라고 해서 이상민하고 도경원하고 같이 케이블 방송을 하는데 누가
이거 뭐지?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에서 사람이 날아가서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어제 봤는데, 새벽에 봤는데 뭐 나왔냐면, 빙글빙글 도는데 누가 토를 했는데 그 밑에 줄 서 있는 사람이 머리 뒤집어 쓴 거야. 이 토사물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지. 가속도를 받아서. 공기 저항이 없다면 작은 돌멩이 하나 떨어져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대. 우박 이런 거 떨어질 때 공기 저항 때문에 그나마 비닐하우스 비닐이 뚫리는 정도지, 그 공기 저항이 없었으면 바닥이 움푹움푹 패여서 사람도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 가속도가 엄청난가 봐. 요거 구분 잘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가속도, 점점점 속력이 빨라지는 물체 운동의 특징은, 아까 평균 속력 구할 때 일반적인 경우는 시간당 이동거리로 구하면 된다 했지? 평균 속력은 이렇게 위에 짝대기 하나 그려주거든? 평균값. 자, 물체의 빠르기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1층에서 7층 갔다가 9층 왔다가 이런 경우 평균 속력은 그냥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통해서 구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는데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에 의해서 속력 변화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증가속도 운동에서는 이 평균값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다고 했어. 처음 속력은 0일 것이고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아마 최대 속력일 거야. 처음 거, 나중 거 두 개로 평균 내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다. 처음, 나중, 나누기 2. 그러면 평균 속력 구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아니라 등가속에 해당돼. 등가속의 조건은 여기에 중력처럼 일정하게 작용하는 힘이어야 해. 자, 예를 들어서 0이었는데 바닥에 닿을 때 20m/s의 속력으로 바닥에 부딪혔다. 그러면 처음 거, 나중 거 나누기 2 하면 평균 속력 구할 수 있다. 처음에 무조건 0이야. 시작이니까. 우리 왜 100m 달리기 할 때 스타트 지점에 달린 거리는 몇 미터야? 스타트 지점에서는 0인 거야. 시작점에서 달린 거리는 0인 거야. 가장 많이 달린 거리는 마지막 결승점. 0을 빼는 게 맞다고? 시작하고 처음과 나중 위치가 필요한데 처음 위치가 있어야 나중 위치 이동 거리를 알 수가 있어. 자, 요게 가능한 이유가 있었죠? 과학 점수 평균을 내는데 60, 70, 80, 90 4개 평균 내는 방법은, 자, 일반적인 경우는 다 더하면 300이야. 그리고 가지수 4개에서 75점이다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들쑥날쑥한 경우는 시간당 이동거리로 물체의 속력을 나타냈지만 증가폭이 10, 10, 10으로 계속 일정하다. 여기 중력처럼 9.8 가속도의 단위죠? 9.8만큼 계속 중력이 작용한 경우처럼 일정한 증가폭이 있다라면 처음 거, 나중 거 나누기 2 하면 된다 이거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시작 바닥에 쿵 40m/s의 속력으로 바닥에 부딪혔어요. 평균 속력은 처음 거, 나중 거 퉁 20. 역으로 50m/s의 속력으로 힘껏 연직 방향으로 던져 올렸어요. 처음 거, 나중 속력이 0 되는 거야. 나누기 2. 얼마? 25.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중력 범위에서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라는 요 단서가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속력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시간당 이동거리 또는 처음 속력, 나중 속력 나누기 2. 자, 그러면 우리가 속력이 일정한 물체 운동과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는 물체 운동 그래프를 두 가지를 동시에 그릴 수 있거든? 자, 여기 속력, 시간입니다. 경빈아, A하고 B 중에 누가 등속 운동이야?
또 속삭여요. 속력이 일정 그래프 그대로 보면 돼. 얘는 속력이 증가한 거고 찍 커졌잖아. 얘는 속력이 일정한 거고. 등속 직선 운동은 A야 B야? 그렇지. B. 등가속은 A.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는 자, 속력 시간 그래프인데 속력하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야? 이 시간 동안 간 거리야. 그래서 예를 들어 5초 10이야. 자, B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속력이 그냥 속력하고 똑같아서 10m/s 일정한 속력으로 5초 동안 갔다 하니까 5초 동안 간 거리는 몇 미터? 50m. 그냥 봐도 되고 그냥 계산이 바로 된단 말이야. 이 그래프 면적은 50이 나와요. 바로 50 나오죠? 그래프 면적은 이동 거리고요. 요 A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처음부터 10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속력 구하면 얼마야? 10. 10? 평균 속력. 평균 속력. 25. 예? 10. 나중 속력이 10이고 처음이 그치 5m/s. 처음이 0에서 시작해서 5초 동안의 속력 보니까 10인 거야. 내가 숫자 잘못 써서 그런 거지. 내 잘못인 거지? 그치? 이 그래프 분리해볼게. 이거야. 5초 동안 여기가 속력이고 시간이에요. 10m/s. 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이 얼마야? 처음 시작은 0이고 5초 동안 나중에 도달한 게 10이잖아. 이 두 개의 평균값. 5지. 그쵸? 5m/s의 속력을 5초 동안 갔으니까 A가 5초 동안 간 거리는 얼마야? 10. 10? 왜 이럴까?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뭐 잘못했지? 이동거리 25m. 25. 봐봐. 1초에 5m씩 가니까 5초 동안은 1초에 5m, 2초에 10m, 3초에 15m, 5초는 25m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 면적은 이동거리를 의미하는데 얘네가 자 A 같은 경우에 평균 속력이 25m/s고 B 같은 경우에 평균 속력이 10m/s야. 얘가 5초 동안 간 거리를 비교하면 당연히 2.5죠? 자, 당연히 아니 왜 이래? 5m/s지? 자,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얘가 더 많겠죠. 그죠? 만약에 10초 동안의 총 이동거리를 비교해볼게. 10초 동안에. 자, 10초 동안에 이 B는 이동거리가 얼마나 나와? 일정한 속력이잖아? 10m/s 일정한 속력으로 10초 동안 갔으니까 이 B의 이동거리는 얼마? 10초에 10m/s 일정한 속력으로 갔어. B의 이동거리는 10초 동안 간 거리는? 50. 넓이가 맞아, 넓이 구하면 돼. 근데 그래프가 지금 섞여져 있어서 자꾸 헷갈리나 봐. 그런 거지? 그런 거야. 자, B의 이동거리, 10초 동안 이동거리 얼마야? 100m. 자, 근데 얘가 이 상태로 간다면 10초 동안에는 10초 동안에 몇 미터까지 갈 수 있을까? 20. 5초에 10이니까 10초에는 2배 되겠지? 그치? 그러면 10초 동안 총 이동거리는 얼마야? 50. 50이야? 10초. 나중 속력이 얘는 더 증가하겠지? 100. 100이지. 자, 10초에 얘 이동거리 100 나오고 얘도 10초에 이동거리가 100 나와. 여기 이 내용은 뭐야? 10초 때 두 개의 물체가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큰일 났다. 어? 완전 늘 거야. 자, 어디 보시냐면, 자, 책 어디로 보냐면, 우리, 뒤에. 자, 128페이지 볼게요. 오늘 힘들어? 지효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유독 안 좋은 것 같아.
자, 우리 일과 에너지를 볼게요. 128페이지. 자, 과학에서 1은 자, 모든 걸 다 1이라고 안 하고 정확하게 따진다고 했죠. 따지고 효과가 있어야 돼. 그리고 얘네가 1과 그 효과가 연관성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과학에서 1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과학에서 무슨 일을 한다라는 건 힘이 있어야 되고 이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있을 때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한대. 예를 들어서 지면에 있는 물체에 10kg짜리를 들어 올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지구상에서다 라고 하면 중력값을 항상 일정하게 지구 상수 9.8m/s에 자, 단위를 이 단위 모르면 그냥 넘어가. 그냥 9.8 중력값 9.8이다 이렇게 이해만 하셔도 돼요. 자, 10kg 들어 올렸어. 10m. 자, 그랬을 때 내가 들인 힘은요, 물체에 들어 올릴 때 무게만큼 들거든요. 10kg짜리에 작용하는 중력값이라는 게 있어. 얼마? 9.8. 얘 무게로 계산하면 98N 나오거든요. 우리 첫 번째에서 질량과 무게의 개념 배웠어요. 질량은 장소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고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구상이라고 하면 9.8을 항상 일정하게 곱해주시면 돼요. 자, 민재야. 달에 가면 무게값이 어때? 일정해? 아니면 변해? 달. 무게. 안 변해? 달라져? 얼마만큼? 6분의 1만큼. 6분의 1만큼. 응? 해서 자, 지구상에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1을 구해라 라고 하면 물체의 무게, 들어 올린 높이로 계산하시면 돼요. 무게에 작용하는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인데 내가 들어 올린 높이는 이 중심 방향의 반대니까 딱 들어 올린 중력 값에 대한 무게만큼 1을 했다 해서 자, 들어 올린 높이 10m 해서 이때 해준 일량은 980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물체가 들어 올려졌어? 그럼 얘가 여기서 내가 손을 놔. 더 이상 일을 하자고 손을 놓으면 뚝 떨어질 거야. 떨어지면 이제 누가 일을 하냐면 중력이 일을 하는 거야. 들어 올릴 때는 내가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